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지난 새벽 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이 보여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 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전일 시장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다우지수 5거래일째 하락하는 흐름까지 이어가면서 3대 지수 하락하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늘 한은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동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곧 나오게 될 결과도 오늘 증시의 상황도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우리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각 기준으로 2,5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거래일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2,458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그래도 상승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0.17% 상승하면서 85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504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까?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저희가 지금 오늘 포트에 담을 종목들 테마는 바로 비철금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테마주 강세 장세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비철금속 좀 주의로 확인을 해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지는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결정이 났습니다. 연속 3연속으로 3.5% 동결 결정이 났는데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지금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 FOMC 의사로 발표를 했는데 별거 없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일단은 분분한데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쪽으로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죠. 일단 반반 믿으세요. 왜냐면 얘기가 또 언제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 그래서 우리가 놀랄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일단은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희망을 품고 있는 시장은 맞는데 일단 어제 유럽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자, 어제 유럽 시장 한번 보겠어요. 자, 유럽 시장. 어제 유럽 시장이 좀 빠졌고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이런 이제 시장들이 지금 빠졌죠. 60일선을 깼습니다. 일단 박스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횡보 내지는 박스권, 왜냐면 그동안 올라간 거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한층 더 높아진 겁니다. 어저께와 그저께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은 이렇게 60일선을 저점을 한번 깨고 올라와도 부딪히고 또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을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자, 일본 시장은 오늘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올라오는데 여전히 강하죠. 일본도 강하긴 한데 유럽과 미국이 위로 강하게 뚫지를 못하면 얘네들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크게 걱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얘네들도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자, 어제 미국 시장, 자, 얘들도 어제 깼어요. 5일선을 깨고 지금 다우존스도 이 저점을 한번 더 깨고 위로 내려왔고,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폭락하러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살 밀리든 어쨌든 얘들도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단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았다.
아니 뭐 시간외에서 좋았다. 뭐 그래서 엔비디아는 시간외에서 26% 폭등을 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 뚜껑 열어보니까 시스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하고 이쪽 애들이 아침에 강하죠. 근데 이 강한 게 일단 이슈에 미국이 저 엔비디아가 강하게 올라간 건데 저게 연속적으로 나오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위로 올려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시장은 박스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쫓아가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를 갖고 있거나 반도체 장비를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갖고 있었는데 물렸다가 지금 확 올라올 때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많이 났다가 지금 수익으로 바뀌면 어느 정도 팔 기회를 주는 거고 쫓아가지는 말자. 왜냐면 시장도 아직 못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만 혼자 그러니까 일본도 떨어지고 뭐 어제 중국도 떨어졌죠. 일본도 떨어지고 중국도 떨어지고 유럽도 떨어지고 미국도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혼자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여기서 박스권 우리도 슬슬 흘러내릴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쫓아가는 것보다는 눌릴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나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들 많이 올라가려도 뭐 ISC부터 한미반도체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APS도 그렇고 선의 시스템도 그렇고 강하게 움직인 것들은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종목을 봤어요. 봤는데 이 네페스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만약에 쟤네들이 강하게 움직였으면 네페스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뭐 유니테스트 움직이고 싹 다 움직이면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2,600 넘어가고 2,650까지 날아가 버리고 막 이래 버리면은 아 다른 나라는 다 떨어져도 우리나라 혼자만 올라가는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따라갈 종목들을 하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 아침에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반도체 섹터들은 강한 애들은 여전히 강하게 떠 있는데 약한 애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강했던 애들이 위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거나 살살살 좀 밀리는 느낌이 나오니까 그래서 쫓아가지 말자고 얘기를 한 거고 지수가 2,600도 돌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딱 아직 우리나라 조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고 그래서 계속 테마주 장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폭등을 하고 그러면 지수 관련주라든지 반도체가 움직일 텐데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테마 장세. 그래서 어제도 사료주들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료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이쪽을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철금속이라든지 그다음에 히토류라든지 니켈, 리튬. 그래서 최근에 줬었던 리튬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하이드로 리튬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 20%나 수익 났어요. 추천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해도, 그러니까 IT 섹터도 움직이는 거. 제가 조정받으면 한번 매매로 공략을 해보자라 그랬지 이렇게 뉴스에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쫓아 들어가면 지수가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수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쫓아가는 거는 조금 무리고 IT 섹터를 공략하려는 사람들은 조정을 받을 때를 기다리고 그 조정받을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료주가 조정받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오늘은 저쪽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알루미늄의 재료인 보크사이트라는 게 원료거든요. 이거의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그래서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릴 때가 됐고 해서 오늘은 이쪽 알루미늄 내지는 비철금속 관련주를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누를 때 사야 돼요, 누를 때. 지금 아침에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가 지금 눌렸는데 이따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여전히 시장은 매매하기 좋고 하여튼 좋아요. 매매하기 좋고 지금은 그렇게 테마주들 매매하는 게 시장이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하지 말고 내려와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사료주도 어제 올라갔죠? 그럼 어제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조만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 재미있는 장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매하기 좋은 시장, 이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볼지, 어떤 종목이 내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보실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조일 알미늄입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비철금속, 이 테마주 가운데서도 오늘 잡아주신 표적 종목은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조일 알미늄입니다. 오늘은 좀 어떤 방식으로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이제 원자재 관련주로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한 번씩 잘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것도 고점에서 하이드로리튬처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이드로리튬도 바닥에서 주니까 20%가 올라왔듯이 얘도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 원료, 알루미늄에 대한 원료를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조치가 이제 다음 달서부터 발동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에 이슈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안 올라갈 때 저점 매수 잘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력한 테마주 안에서도 저점 매수 공략하면 좋을 종목을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봤던 표적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테마주 장세를 좀 집중했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고려산업 4,020원의 매수가에서 4.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본 대주산업은 2,260원의 매수가 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수요일부터 저희가 하이드로리튬 31,800원의 매수가로 좀 집중을 해봤는데 8.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희가 어제 표적 종목이었죠. 티플렉스를 좀 집중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 매수가 4,210원으로 만나봤는데요. 1.7% 수익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4,110원의 매수가에서 4.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사조동화원 1,028원의 매수가에서 20%가 넘는 21.8%의 수익률 기록을 해줬고요. 화요일에는 티플렉스 4,250원 지점에서 0.7% 수익률,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4,250원으로 공략을 해보면서 0.7%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92.9%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티플렉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0.7%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지금 흐름이 좀 어떨까요?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좀 뽑아주면은 좀 따라갈 텐데 아침에 좀 움직임이 나오다 좀 밀려서 그런데 뭐 흐름은 양호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티플렉스 모양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밑에 61선을 받치면서 21선도 지금 뚫고 지금 붙여 움직이는 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였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애들이 지금 사료주들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확 올라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탑 같은 경우도 한탑은 이제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 그냥 회원들한테 줬던 종목인데 이 바닥에 있을 때 사놓으니까 어제 상한가 가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다 못 먹어요. 이거 56%다 먹으면 되게 좋겠지만 지금 시장은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일단 10% 이상 수익 나면은 절반을 팔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팔고 가면은 조금은 남겨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가 올라갔다가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조정받고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이슈만 딱 들어오면 그래서 이슈만 딱 하고 치고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티플렉스도. 그래서 이건 니켈 관련주이면서 비철 금속이고 그다음에 히토리 관련주이면서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아마 튀는 흐름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폐역 종목들 쭉 보면 알겠지만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박스권에서 정확하게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떨어질 때는 많이 안 떨어지다가 그래서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추천을 했는데 하루 만에 안 움직인다고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 하이드로 리튬 안 가요 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나니까 아까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달성된 날짜에 움직인 거는 이제 8.2%지만 지금까지 올라간 걸 보면은 이따 보여주면 알겠지만 2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에서 5% 수익은 얼마든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거 티플렉스도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나오면 한번 쭉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갖고 있어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자, 고려산업 자, 5월 15일 스승의 날,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뭐 한번 시세를 주고 오늘도 이제 가다 말았지만 어쨌든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3.7% 올라와 있는데 좀 더 올라와 수 있죠. 왜냐면 미래생명자원도 뚫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니까 밑에서 공략을 하니까 1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거래가 실려 있는데 올라갔어, 내려왔어, 사. 기다리다 보면 이슈가 터져, 그럼 움직여. 많이 움직이면은 아까 한탑처럼 56% 가는 거고요. 꿈의 숫자죠, 56%. 한타처럼 움직이면 56% 가는 거고, 적당히 움직이면 10에서 20% 올라가는 거고, 그거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25일인데 17일 날이니까 딱 일주일 지났죠. 일주일 정도 지난 종목인데 31,800원에 주고 나서 뭐 바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좀 빠지고 요날 17일 날 요날인데 요날에서 이제 양봉 뜰 때서 공략했다 올라갔다 이틀 뒤에 좀 빠지고 며칠 빠지더니 올라가더니 별로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20%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27%인데 제가 드렸던 가격에서는 21.1% 수익이 지금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또 팔고 또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러다가 여기서 조정이 작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나면 절반 이하, 10%를 더 가져가든 20%를 더 가져가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50%에서 50%더 많게는 20% 정도 수익 났으면 팔면 되죠. 팔고 또 내려오면 뭐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되죠. 예를 들어 한 80%를 팔아놨다. 근데 다시 얘가 3만 원 내려간다. 얼마나 기쁩니까? 팔았는데 내려왔어? 물론 수익 났던 게 다시 떨어지니까 기분 나쁘겠지만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80%를.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사시면 되죠. 또 올라오면 또 팔아. 20% 먹고 또 팔아. 또 내려와 또 사. 올라가면 또 팔아.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쌓이겠죠. 나머지 계속 올라가면 얘가 계속 올라가면 다른 애들도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일주일 만에 20%. 지금 장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타처럼 50% 올라가는 게 지금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깔짝깔짝 1, 20% 올라갔다 내려가고 1, 20%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몇 종목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이 정도는 정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1, 20% 올라갔으니까. 자, 다음은 사조동화원. 자, 이거 참 거래도 없던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이거 주자마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월 22일 이번 주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에 추천하고 나서 거래도 없다 가만히 있다가 어제 갑자기 그 흑해 곡물협정 위반 수출 못하게 이제 막 한국에서 막 금지시키고 막 이런 이슈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브라질에서 조류독감 발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료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고기 관련주, 음식업종 싹 다 강하게 움직이면서 얘도 음식업종이면서 사료 관련주로 들어가서 어제 강하게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수익이 난 게 21.5%입니다. 뭐 하면 돼요? 팔면 되죠. 아까워요? 그러면
더 올라갈까 봐 겁나면 비중을 10%를 갖고 가든 5%를 갖고 가든 30% 갖고 가든 아니면 50%를 대범하게 갖고 가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그래서 안 간다 싶으면 나머지도 계속 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팔고 또 내려가면 뭐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박스권 매매 일단 저점에서. 그러니까 얘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공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갔더니 2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번만 먹어도 200%. 50번 먹으면 100%.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는 않고 저점에 사서 이슈가 나올 때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사료주들은 끝난 게 아니고 또 내려가면 또 공략이 되는 종목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내려오면 다시 추천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조일 알루미늄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 아침에서 이제 알루미늄 재료 그거 뭐냐 금지 때문에 아침에 움직였다가 지금 밀렸는데 자, 차트를 보면은 하이드로리튬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쭉 내려와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 4%, 5%. 리튬도 여기서 이게 더 폭이 더 커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얘가 7%, 얘가 더 폭이 더 커서 그러는데 안전하게는 조일 알루미늄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 이렇게 해봤자 이게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호가를 봅시다. 원자재 관련주들부터 이쪽 알루미늄 관련주들 일단 매수 가격은 아마 2,800원에 되면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원에 일단은 한번 공략을 해보고요. 아니다, 2,805원 어차피 뭐 하나 차이니까 2,805원에 되면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지수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점 대비 쭉 빠져 있고 그리고 아까 계속 움직이는 애들 종목들 특징을 보면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어요. 제가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비철금속 잘 봐라, 비천금속 잘 봐라라고 얘기했죠. 지금 계속 알루미늄 가격, 니켈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얘들이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팔리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안 쓸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이제 조치가 이제 단행이 되면은 갑자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동결을 해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원자재들은 먼저 미리 반영을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만 받게 돼도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공략을 해서 뭐 대충 얘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잘 파는 그런 이제 매매 종목으로 오늘 좋아 보여서 오늘 조일 알루미늄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조일 알루미늄 이 매수가로는 2,805원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잘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입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우주 AMS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도 전기차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5월 초에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지금 3,64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어서 매수가에서 더 멀어질까 봐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더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을 더 갖고 있어서 좀 세게 내려오면 61선을 닿을 거고 적당히 내려오면은 21선 여기서 멈출 거고 그래서 어쨌든 멈추고 나서 횡보하는 과정까지 준 다음에 왜냐면 시세를 한번 줬으니까 거래가 실렸잖아요. 윗꼬리에서. 그러니까 누가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고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여기도 한 20일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일단은 밑에서 일단 떨어지는 게 일단 멈춰야 되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뭐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매수 가격 근처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으려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면은 미국, 유럽, 일본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도 뭐 올라가는 흐름 안 나오고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 주 올라왔을 때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수가.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올리려면 밑에서 받쳐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받쳐서 올리는 힘은 뭐가 필요해요? 양봉. 그러니까 오늘 유럽 시장이 이쪽으로 받쳐 올리는 빨간색 양봉으로 받쳐 올리는 힘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받쳐 올려갖고 2,600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우수 AMS 같은 저런 이제 부품주들이 안 떨어지고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힘을 받는데 유럽 시장도 이렇게 안 움직이고 미국 시장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다 밀리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 이것도 바닥을 안 치고 계속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해외 시장들이 살살 밀리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IT 섹터들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약간 이제 힘에 붙여서 살살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이러면은 잡주,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잡주들, 그래서 테마주들. 그래서 뭐 사료 관련주들 떨어지면 또 쟤네들 움직이는 이유가 뭐 계속 거기에 대한 이슈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며칠 전에 움직였다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일 텐데 이 조정받아 또 이슈 나오면 또 움직일 거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슈에 맞춰갖고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박스권으로 두는데 박스권에서 좀 밀리니까 얘네들도 조금 더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는 좀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좀 밀리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반등을 생각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6월 중순인데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유럽 시장이 강하게 받치고 올라가거나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게 확실하다. 그래갖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폭등을 해가지고 나스닥이 폭등 나오고 막 이래갖고 우리나라 지수도 2,600을 단번에 뚫어버리고 2,700으로 가버리게 되면 얘도 양봉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때에서는 그 변수에 맞춰서 매수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어떤 종목 동진 궁금하세요? 세미캠이요. 무슨 세미캠이요? 동진? 동진 세미캠 33,000원에 15%예요. 3만 3,000원이요. 33,000원에 15%예요. 15%. 예. 자, 바로 이런 모양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별로 안 좋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물론 있는 반도체 장비 재료주들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의 이슈에 맞춰가지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도 그렇게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 이런 이제 정말로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이게 돌파가 지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그 느낌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박스권으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슈에 그냥 팔았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도 비중이 15%밖에 안 되지는 않지만 장중에 이거를 어떻게든 오늘 한
3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하세요. 조금 반등 더 주면.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내일도 좀 약하다 그러면 또 3분의 1 또 팔고 뭐 나머지 3분의 1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럼 밑에서 다시 또 사면 되고. 그래서 저점은 31,000원에서 3만 원짜리고 고점은 38,000원 정도에서 37,000원 정도 짜리니까 저점 예.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한 3분의 1만 장중에 이제 예. 아직은 강하니까 IT들이. 그래서 만약에 꼬랑지를 좀 달고 올라온다 싶으면은 3분의 1만 좀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제 호남 테크놀리지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네, 93,000원에 10%입니다. 오늘 사셨어요? 아, 93,000원이요. 그러니까 93,000원이면 오늘 가격대에 들어왔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일부를 좀 매도를 했고, 이게 좀 물려있다가요. 좀 물려있다가 좀 투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올라왔길래, 그래가지고 거의 93,000원 본전가 정도에서 일부 그래요. 매도를 오늘 했는데. 일부 파신 거는 참 잘하셨네요. 왜냐면 이게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만약에 2,600 돌파한 다음에 2,650쯤에 가 있으면 굳이 안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못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못 넘어가고 우리는 내일도 그러니까 아직 5일선 이탈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어제 유럽 시장이 떨어진 게 좀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네. 유럽 시장이 저점이 깨졌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를 핑계를 대고 IT 섹터들이 강했지만 글쎄 강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좀 그래요. 좀 꺼림칙해서 그래서 미국 시장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못 준다. 오히려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때문에 지금 IT 섹터들이 지금 쭉쭉쭉 뻗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원래는 2,600 돌파하고 저 정도 이슈면은 10만 원 돌파하고 뭐 11만 원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약한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직 확신은 아니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장중에 또다시 올라와 갖고 93,000원 쪽으로 가게 되면 비중을 좀 더 줄여도 좋고요. 어쨌든 비중 어느 정도 줄이고 나머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일단 21선이 지지되면 더 보유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수가 떨어져서 같이 다 떨어지는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떨어지는 건데요. 만약 떨어지게 되면 근데 아직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갈지 떨어질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유럽 시장도 어제는 떨어졌지만 다시 살려놓는지 불씨를 살려놓는지 다시 불씨를 꺼트리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 유럽 시장도 불씨를 계속 꺼트리고 미국 시장도 좀 떨어진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내일서부터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내일 시장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내일도 좀 비중을 좀 더 줄이세요. 오늘은 안 줄여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네. 보유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이후에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아직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조일 알미늄 지금 흐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2,805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2,80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특히나 이 철강, 금속
중 이 운수 장비를 많이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3,256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이 제조업체, 이 IT 업종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홀로 덜어냅니다. 733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 지수로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0.36% 하락하면서 2,55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0.29% 하락하면서 852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떨까요? 자, 지금 시장이 이제 2,600을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변곡점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박스권으로 그냥, 왜냐면 이거는 확신은 아니고 너무 기대를 하면, 그러니까 기대를 한다는 거는 이제 2,600 돌파하고 2,700 가고 2,800 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을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4월 달, 5월 달 지금 계속 속았잖아요. 왜냐면 유럽 시장 계속 올라가고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일본 시장은 역사적인 33년 만에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우리나라는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 올라가든지 말든지 이제 관심을 꺼버리고 단타를 하자. 근데 단타에서 시장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단기까지 가자. 그러니까 단타는 3에서 5% 먹고 팔아버리고 안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단기는 5에서 10% 정도 먹고 팔아버리고 안 쳐다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게 매매잖아, 매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이제 바꿔버렸는데, 또 시장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돌파를 무조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파할 수도 있죠.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그냥 관심을 끄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박스권으로 두고 그냥 계속 매매만 하면 저게 돌파를 하든 돌파를 하지 않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할 거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유럽시 한 번 더 빠져봐요. 미국시 한 번 더 빠져봐요. 그럼 여러분 끌고 가려고 했던, 수익이 나는데 안 팔았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갑니다. 심지어 아마 너무 조금 올라갔다 싶은 애들은 아마 마이너스까지 돌 수도 있겠죠? 근데 고점에서 올라왔을 때 수익이 돼서 팔았으면 내려올기 기다렸던 사람들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은 재밌는 장이 여전히 이어지니까 그래서 매매를 하자라는 얘기고, 일단 오늘 유럽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유럽 시장 선물이 일단 마이너스예요.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도 마이너스다는 얘기는 조금 더 빠지고 싶다라는 일단 유럽 시장의 의지가 느껴지고, 미국 선물은 강보합권에 있기는 한데 속임수 같아서 별로 믿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 종목들 900개 넘게 빠집니다. 어제도 900개 넘게, 어제 50개까지 빠졌다가 970개까지 줄이긴 했지만 하락 종목들이 워낙 많죠. 그럼 이럴 때에서는 특히 IT 섹터들, 이거 지금 아침부터 이슈 타고 막 강하게 움직이는데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테마주들을 잘 보고 있다가 항상 조정받으면 싸게 저점 매수해서 공략해서 단타 치는 게 낫지, IT 섹터들은 지수 흔들리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흔들리면 제일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들부터 해서,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보유하는 거는 뭐라고 않겠는데, 오늘 쫓아가려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한 하루 이틀은 좀 더 두고 보는 게, 왜냐면 기다리면은 왠지 IT 섹터들은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힘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아침에 갭상승 이슈 때문에 떴다가 지수가 밀리잖아요, 지금. 아까도 계속 밀리는데 아까 0.2에서 0.4, 0.5 마이너스 계속 늘어나죠. 일본 시장도 오후장 가면은 계속 밀릴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그래도 플러스에서 잘 떠 있네요. 자, 일본 시장. 이건 좀 지연 시세기는 한데 일본 시장 니케이 시장 지연 시세기는 한데 얘도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 좀 드니까 아직은 좀 강하기는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오후장에서 일본 시장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러면
하여튼 테마 장세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장세가 IT 섹터의 강세장이 아니고 잡주들의 개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어쨌든 뭐 오늘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떨어지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 전략대로 계속 가면 돼요. 그래서 사료주 내려올 때 공략하면 되고 그다음에 시장 흔들다 보면은 또 원자재 얘기 또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즈 다시 플러스가 좀 강해지는 것 같던데 그래서 기습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은 갑자기 뭐 지금 저쪽 아직은 마이너스가 좀 많긴 하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즈, 삼화전자, 삼화전기 기습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갑자기 비철금속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개별 그러니까 바닥끝 쪽에 있는 떠 있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위주로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낙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확인되는 상황이라서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이 테마주 중심으로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더 정확한 이 종목별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큐브 엔터입니다. 매수가는 21,700원에 12%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41%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G7 정상회의 이후에 이 엔터주 전반적으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 오늘도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보면은 이게 추세인데 일단 추세 하단이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릴 때까지는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저점 자리하고 18,000원 자리하고 19,000원 자리가 이제 지지 자리이고 그래서 밀리고 나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수도 지금 살살살 밀리고 있고 오늘 유럽 빠지고 미국 빠지면 내일 어차피 시장 또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고 지수 떨어지는 거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만약에 지수가 오늘 유럽이 급격하게 만약에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던가 미국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근데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무리다. 그래서 밀리는 거 확인을 하고 지지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양봉으로 받치는 거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고 유럽 올라가고 미국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느낌은 어쨌든 좀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린 거니까 만약에 장중에 21,000원으로만 올라와도 그냥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21,000원으로 만약에 오늘 올라오면 떨어졌다 올라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에코프로 80%예요. 34만 원인데요. 34만 원이요? 예, 예. 그래도 싸게 사셨네요. 예, 예. 80%.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82만 원 한 번 주고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때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안 파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음봉에서도 안 팔고 자 지지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쌍봉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자리였던 건 맞는데 예, 예. 근데 아직 61선을 안 깼으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50만 원 지지되면 더 보유가 됩니다. 50만 원 지지가 되면. 예, 예. 근데 50만 원 지지가 깨지면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40만 원으로 내려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34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까지 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 40만 원도 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깨지면은 이제 손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깨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50만 원 예. 깨지게 되면 비중을 한 50%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80% 비중에서. 근데 그 전문가님 저기 고점에서 팔고 비중을 줄이고 저점에서 다시 사시라가 그 기본인데 네. 그게 참 어려워요. 손가락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게 이제 왜 어렵냐면
자.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상가만 올라가고.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욕심이 욕심이죠, 사람이기 그게.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매도의 개념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욕심이 없다. 예. 지금 수익이죠. 예. 다 팔아버려요. 지금.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매도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서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이유가 내 욕심으로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쌍봉이다 싶으면은 이제 고점 못 넘어가면 여기서 좀 팔아보고, 저점이 깨진다 싶으면 여기도 좀 더 팔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사람의 욕심으로는 누가 팔고 싶겠어요. 수익이 이만큼까지 났었는데 더 올라갈까 봐 당연히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지금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50만 원이 깨지면 이제 안 돼요. 깨지면 더 내려가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더 대응을 못 해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이 이만큼 났었는데 더 줄어들으니까 억울해서 못 팔거든요. 그러다 마이너스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무서워지고,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되면 더 무서워지고, 뭐 이런 상황까지 나오니까. 근데 아직은 여기 60에선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주면은 일단 60에선 뚫으면은 그때는 65만 원. 그러니까 65만 원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되는 또 영역으로 바뀌니까. 60, 그렇죠. 60만 원을 일단 21선을 뚫는 상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세요. 저는 그냥 2년만 시간 그냥 가져가시려고요? 2년 동안? 내리든 그냥 2년 동안 성장과 그 가치주를 생각하고 매수 매도를 안 하고 그냥 2년만 보유를 하고 싶어서요. 보유를 그게- 한다? 근데 예. 이게 50만 원 깨지고 이게 떨어지면 벌써 이슈가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에코프로 이쪽 이제 전해질이라는 있는데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게 만들어져서 이제 2차 전지가 필요 없대. 이제 다른 것만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얘는 이제 5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술이 어떻게 바뀌면서 뭐가 바뀔지 모르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 에코프로 이거 2만 원에 추천했단 말이에요. 이거 2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보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2년 동안 보유했는데 이게 10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아마 이게 아마 왼수가 될 걸요, 이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확신이 드니까 2차 전지 뭐 본인이 이제 앞으로- 확신이 들면은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50만 원 깨지면 40만 원 내려가고 40만 원 깨지면 30만 원 내려가고, 그러다 이제 악재 터지고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옛날에 알겠습니다. 이화공영서부터 해가지고 막 테마주들부터 해갖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 원래 다 떨어지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화장품주 엄청 막 10배, 20배까지 올라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 것처럼 모든 테마주들은 상승한 다음에 떨어지는 게 일이라 많이 올라갈 때는 항상 경계하고 단타 쳐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또 에코프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잘 지켜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 하신다면 언제든 추가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라온텍입니다. 라온텍 매수가는 12,4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OLED 관련주 그리고 수혜주로도 꼽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좀 급등의 흐름이 확인되기는 했는데 오늘 그 상승폭은 소폭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이셔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거는 신규주인가 보네요. 신규주인 것 같은데, 자, 매수 가격 12,400원에 15%. 일단 패턴은 이렇게 지금 여기를 지지를 하고 움직이고 돌파된 고점도 지지를 해주고 있고 22선도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강한 추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양호해 보입니다. 12,000원이 안 깨지면 보유가 되시고요. 신규주니까 반도체 관련 장비로 되어 있네요. 스마트 안경, 차량용 HUD, 아마 VR, XR, 아마 그런 쪽에 아마 메타버스, 뭐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쪽 VR, AR, 아마 가상현실, 아마 그쪽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는 IT 섹터인 것 같은데,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그런 쪽에 사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일단 이슈는 좋아요. 실적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시가총액은 3,700억. 나쁘지 않고. 그래요. 이 정도면은 거래량도 괜찮고 12,000원이 지지되고 움직이면은 14,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되는데 근데 시장이 지금 이래갖고 시장만 좋았으면 14,000원 가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지금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죠. 그래서 오늘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얘도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질 않으니까 12,000원까지 한번 잘 버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셨다가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은 좀 찌글찌글합니다. 찌글찌글해서 그냥 박스권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료주들, 그다음에 뭐 비철금속, 히토류 이런 애들 저점에 있는 애들 잘 보고 있다. 이슈 터지면 한 번씩 움직이는 섹터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 장세에 맞춰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계속 이어진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이후에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